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편린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세 번 여러분 앞에 강의해드린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가 직경이 250억 광년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지구의 사이즈는 얼마요? 지구의 직경은 12,6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100배나 되는 태양도 조그만 거예요. 그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 전체가 티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율이 크진 않지만서도 아주 작은 세계를, 우리보다 작은 세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from small,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의 기술, 이런 겁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20나노 공정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나노 공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1나노가 20개 모였다는 겁니다. 20나노는 1나노의 그 사이즈가 20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1나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1m에 10억 분의 1입니다. 1m를 10억 분의 1로 나눈 것이 1나노입니다. 그러면은 1mm는 100만 분의 1입니다. 1mm 조그만 거를 100만 분의 1로 나눈 것이 1나노미터입니다. 그 1나노미터 안에는 수소 원자가 10개가 나란히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현미경으로 감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광학적으로 우리가 햇빛이 있어서 그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소위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광학적으로 소위 시각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이 범위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짧은 것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460나노미터입니다. 1나노미터짜리가 460개 모인 그 폭기, 보라색 파장의 폭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남파초, 노주빨, 무지개 색깔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색깔마다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또 680나노미터입니다. 그럼 460나노미터에서 68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게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60나노미터 작은 물체들이 있어요. 300나노미터, 200나노미터, 이런 거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작은 것을 집었다 놨다 하는 연장이 없습니다. 핀셋이나 그런 게 커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1나노미터짜리 20개 모인 겁니다. 그거 얼마나 조그만 겁니까? 1나노미터는 1mm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 단위가 한 20개 모여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로 반도체 칩을 만든다 그겁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연장이 없어요. 현미경도 사용할 수 없어요. 깜깜한 암흑세계 속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연장이 없어요. 핀셋도 안 되고 무슨 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시키느냐 그러면요, 박테리아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무슨 인간에서 소화시키는데 그 소화액소 안에 효소가 들었어요. 응?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효소들이나 박테리아들을 연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효소나 박테리아 사이즈가요, 50나노, 60나노, 100나노 이러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명령을 해야 될 거니까, 야,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칩 안에 그게 반듯하게 좀 꾸불꾸불하게 하지 말고 아주 반듯하게 좀 그걸 해다오. 메모리 칩이다 이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그 작업을 하냐 이겁니다. 연장도 없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데리고 삼성전자에서 20나노 공정의 그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나노 세계에서 나노 스케일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지네들이 하는 일이 그게 모여가지고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인간들이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거 몰라요. 모르고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생물, 아주 조그만 10나노, 20나노, 뭐 40나노, 50나노 이러한 미생물입니다.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 미생물들에게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시키고 하는 명령하고 그러는 것을 빛으로 합니다. 빛으로. 그걸 나노 포토닉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야를. 빛을 나노 사이즈로 파장과 포톤과 이거를 나노 스케일로 해서 그 미생물들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알아듣고 그대로 합니다. 이래서 삼성전자의 박사님들은요, 미생물들을 교육시키고 미생물들과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그 보모들이에요. 유치원의 선생님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가지고 나노 세계에서 사는 아주 미생물도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 광파보다 작은 거니까 현미경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데서 일하는 거야.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 조그만 것들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를 체크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한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어요. 탄소들이 6개 모여서 육각형을 이뤄가지고 그 그라페네처럼 무슨 그물처럼 쫙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그 튜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굉장히 작은 겁니다.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나노 스케일이니까. 우리가 광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460나노보다 커야 돼요. 근데 460나노보다 작은 그거는 현미경으로 그게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삼성에서 깜깜한 아주 absolute darkness, 아주 그 흑암이죠. 짙은 흑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흑암 중에서도 깊은 흑암, 그런 속에서 박테리아들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큰 거죠. 우리 그렇게 갤럭시 클러스터 비리고만큼 그렇게 크고 우리 인간이 또 거기다 비교해서 작은 그런 비례 수는 아니지만요. 지금 나노 스케일로 일하는 미생물들하고 우리 세계하고 이 크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연구해 보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거, 영혼의 편린 제3강이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아주 작은 세계를 개발해 가지고 소위 나노 스케일의 세계를 해서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상상 이외의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서 많은 인간의 그 유익을 주는 기자재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노 세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일해주는 겁니다. 그 미생물들은 자기네들 하는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 모릅니다. 그냥 나노 포토닉으로 메시지 주면 그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뭐 그 중에서도 또 말 안 듣는 놈 있고 뭐 그것을 나노포토닉으로 했는데 안 하는 놈도 있고 게으른 놈도 있고 그러겠죠. 그 놈들도 생명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그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아주 철저하게 나노포토닉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20나노 공정짜리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사이즈 안에 뭐 몇백 기가를 주고 뭐 지금 뭐 몇 테라를 뭐 그런 메모리 용량을 가진 기자재를 만들어낼 때는요,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그 작업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연장은 안 됩니다. 나노 세계에 있는 미생물들과 효소들과 그러한 그 아주 작은 그 세계의 사역자들이죠. 일을 하는 거죠. 모르긴 하지만은 인간이 잉태돼 가지고 세포 분열하면서 생명체가 생겨나는데 뼈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하는 것, 누군가가 그걸 만드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효소니 단백질이 자그만 삼성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나노 테크닉으로 뭐를 생산해내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디바인 테크놀로지예요. 이제 이것이 나노 기술이 아니고 양자 기술이다 이거. 퀀텀 테크놀로지다 이게. 이거는 또 그 작은 세계가 한층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세계에 우리가 손을 대서 양자 세계에서 뭘 만들어내게 되면은요, 그걸 비교하면 알아요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하나로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이 왜 자기 자신을 분해해서 썩어져서, 그래서 그 영혼의 편린 조각을 무수한 양을 만들어서 지구로 내려보내서 그 편린 하나가 사람 몸 하나씩 거기에서 화육을 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그 큰 세계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그 나노 세계에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 일하는 그 미생물들 사역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영혼의 편린을 우리 몸에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러나 우주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걸 가지고 큰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라.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자꾸 그런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나노 세계에 있는 그 사역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하면서 일하는 그것과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의 편리라고 하는 제 강의 시리즈 안에 나노 테크놀로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테크놀로지 from small, 조그만 세계로부터 되어지는 기술입니다. 그게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앞으로 또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퀀텀 테크놀로지가 개발될 겁니다. 지금 퀀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대우주를 더듬는 거, 그거보다도 아주 작은 퀀텀 세계, 양자 세계, 또 나노 스케일, 그것이 그런 작은 세계에 손을 대고 거기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사역자로 우리가 해서 뭘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그런 그 신소재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나노 세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들은 자기네들 하는 일이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거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도 조그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우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즉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 뭐
박테리아들, 효소들, 뭐 단백질들, 뭐 이런 그 나노 세계의 미생물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그 삼성전자에서 그 프로덕션을 하고 생산하고 그 반도체 칩을 무엇에 쓰고 그걸 사용하면 인간 사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거는 그 나노 세계의 사역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거대한 그 우주의 영혼이 자기를 분해해가지고 우주의 편린으로 해서 화육이 돼서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지구에 있는 70억 인간의 하나씩 그 편린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게으른 친구도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서 잠만 자는 친구도 있어요. 또 그 좋은 생각하는 기능 가지고 범죄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혼의 편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 보람 있는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이렇게 거기다가 몰두하면은요, 그러면은 우주는 굉장히 큰 도움을 우리 작은 미생물과 같은 인간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만히 있으면 되고 거대한 큰 그 우주 영혼이 자기를 분해해서 그런 편린 조각을 만들어서 지구로 내보내느냐.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우주의 편린이 무슨 우주 어디서부터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 지구 내려와서 그것이 내려와서 그 산모들 잉태하고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맹아가 심장 고동 뛸 때 그때부터 거기에 착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80세건 90세건 100세건 사는 동안에 무슨 분야라도 좋습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우리는 망망대해처럼 넓은 우주에다가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한 몫을 기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모르죠. 그 기여하는 것이 우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나노 세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이거 하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거 묻는 거지. 아주 철저하게 그 나노포토닉스가 보내주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은연중에 우주를 위하여서 큰 공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공로가 모여서 우주는 찬란하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기 사진을 보내는 것이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직도 이거는 큰 세계입니다. 이 나노 테크놀로지보다 더 섬세하고 작은 극초 미세 세계가 그 퀀텀 테크놀로지입니다. 양자 기술. 그건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거기에 입구에 양자 기술 입구에는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앞으로 퀀텀 테크놀로지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 뭐 퀀텀 컴퓨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노트북에 있는 거, 우리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 같은 용량과 이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퀀텀 컴퓨터 아주 조그만 세포만 한 그런 걸 해서 그냥 주사로 우리 몸에 넣으면요, 이 휴대폰 다 들고 뭐 배터리 차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면요, 다 멀리서 내가 지금 말하면 뉴욕에서도 듣고요, 런던에서도 듣습니다. 그런 세상 옵니다. 그거를 송신할 거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퀀텀 컴퓨터가 파장을 내서 다 뉴욕도 보내고 런던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이 돼요. 우리 몸 안에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먼데라도, 심지어는 달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육성으로 통화합니다. 거기 무슨 유선이나 무선,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퀀텀 컴퓨터가 다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냐?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의 공간이 이렇게 넓어도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시에 제가 목소리를 내서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디바인 테크놀로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퀀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신의 영역에 거의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산재에 있는 CNT라는 게 있어요. 카본 나노 튜브라는 겁니다. 그것이 약자가 CNT예요. 그게 우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구 대기권 내에도 있어요. 우리가 발명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거 생산해내요. 지금 CNT를 생산해냅니다. 신테틱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는데 CNT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금 멀리 성간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별과 별들 사이에. 거기서 발견한 거는요, 탄소 나노튜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감각기관입니다. CNT라는 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귀고 하나님의 입이고 그렇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를 통하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것을 저 250억 광년에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빛은 250억 년 이후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을 보내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는 25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해야 오늘 메시지가 250억 년 뒤에 저쪽 세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니까. 근데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25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듣는다. 이거는 우주의 산재에 있는 CNT입니다. 우주에 CNT가 많아요. 여기서 내 목소리가 CNT를 하나 진동시키면요, 250억 광년에 연결되어 있는 CNT가 250광년 떨어진 공간에서 진동합니다. 동시에 진동합니다. 빛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것도 나노입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그물처럼 생긴 겁니다. 그것이 우주의 산재에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우주에 많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넓은 우주를 통제하고 우주에 일어나는 정보를 즉각 제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도움으로는 안 되는 거. 빛의 속도로 하려면 250억 년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 CNT가 우주에 산재에 있어가지고요, 어디선가 이 CNT를 자극하면 동시에 250광년 떨어진 공간 뒤에서도 자극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통신수단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거대한 우주에 채우고 있는 영혼, 영혼은 지적인 영혼입니다. 코스모스 노에토스라는 겁니다. 지적인 영혼이 그렇게 자꾸 성장해서 아주 인텔리전스해지고 자꾸만 지혜로워지고 자꾸만 인식하고 하는 거는요, 인간들이 편린을 한 조그만 조각지 가지고 일한 것이 모여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영혼의 편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CNT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혼자서 만드시기 힘들죠.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NT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도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우주의 통신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여한 거죠.
빛을 보내서 250년을 기다려야 250년 뒤에 그 빛이 도달해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0억 광년 떨어진 아주 굉장히 큰 공간이지만은 이쪽에서 한 번 사인을 주면은 동시에 250억 광년 떨어진 저쪽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 사인이 파장이 그쪽에 갑니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주가 넓고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들으시고 동시에 보시고 이러는 그런 감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감각 능력은 인간의 감각 능력하고 같은 게 아니죠.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네 번째 우주 영혼의 편린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 오늘 네 번째 강의.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노 테크놀로지. 우리가 좀 아직 부족하고 퀀텀 테크놀로지까지는 못 갔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퀀텀 테크놀로지보다도 더 섬세한 퀀텀의 또 퀀텀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퀀텀 테크놀로지만 개발해도 이제는 휴대폰이나 전화기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말하면 달에서도 듣고 화성에서도 들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또 화성에서 말하는 게 그냥 내가 들려요. 아무런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퀀텀 컴퓨터를 주사로 주입하면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그런 통신수단과 다 개발하셔가지고 이 넓은 우주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러신 분 아니겠습니까? 3차원에 있는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다차원에 계시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3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기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3차원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계에 몇백 배, 몇천 배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주에 있는 거대한 그 영혼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지만 그게 분해돼 가지고 우주 영혼의 편린이 돼서 우리 지구로 내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인카네이션 하게 되면은 아주 별의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파생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작은 하염없는 존재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우리의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이것이 그 우주 영혼 하나라고 존재하는 우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숙명적인 거 이런 것을 다 이해함으로써 우주 문화를 창달하고 우주 평화를 이룩하고 우주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혼의 편린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